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은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하면 주거급여가 줄어든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렸었죠.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 중 더 적은 것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드린다고 했어요. 이때 실제 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월 차임 금액을 더한 값으로 정해지고, 기준 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로 정해져요. 이걸 토대로 제가 내년에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4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분들은 딴 데로 이사 가면 주거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냐 궁금하실 텐데요. 맞아요. 급지 종류가 다르면 주거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죠. 급지 종류뿐만 아니라 가족원 수, 실제 임대료, 소득 인정액도 주거급여에 영향을 주는데, 오늘은 이 중 급지 종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예요. 여기 보면 급지가 써 있죠.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도와 인천시, 3급지는 광역시와 세종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행정구역에 따라서 급지를 나눠서 기준 임대료를 드려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주거급여비를 최대 31만 원 받을 수 있고, 경기도나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최대 23만 9천 원, 광역시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은 최대 19만 원, 또 그 외 지역은 16만 3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주하는 지역의 급지가 달라지면 주거급여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서울 사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가 있다고 해봐요. 이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로 30만 원 집에 살고 있어요. 또 이 가구는 3인 가구이니까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3인 기준인 119만 원보다 작죠. 그래서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 더 적은 것을 자기의 부담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구는 41만 4천 원이 기준 임대료이고 실제 임대료는 30만 원이니까 주거급여로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이 청주에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경우도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적고 4급지에 거주하니까 21만 7천 원이 기준 임대료가 되겠죠. 그래서 30만 원과 기준 임대료 21만 7천 원 중 더 적은 금액인 21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사례 1과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 월세 금액이 같아도 거주하는 지역이 다르니까 주거급여비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서울 금천구에 사는 어떤 어르신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광명에 사는 아들네 집 근처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명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서울 금천구보다도 비싼데요. 광명시와 금천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서울은 1급지이고 경기도는 2급지여서 기준 임대료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이 주거급여를 기준 임대료만큼 받는다면 주거급여비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어르신은 서울에서 광명으로 이사 가느라고 전세 보증금을 더 내는 상황인데도 주거급여비는 오히려 준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수급자를 신청하거나 수급 자격을 유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이렇게 4가지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다음 소득과 재산을 더해 수급자의 소득 인정을 구하는데, 이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급자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돼요. 그래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 수급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소득은 잘 아시는데 재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짚고 갈게요. 수급자의 재산은 주거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각 재산의 유형별로 소득 환산율이 달라요. 그래서 주거재산 같은 경우에는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는 100%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환산율이 제일 낮은 재산은 주거재산이죠. 그 다음이 일반재산이고 그 다음이 금융재산, 자동차 이런 순위로 되는데요. 이걸 봤을 때 주거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면 재산이 4배에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주거재산이 금융재산으로 바뀌면 재산이 6배에 불어나는 것이고 주거재산이 자동차로 바뀌면 100배에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집 5천만 원은 매월 소득이 52만 원 있다고 보는데 반해 금융재산으로 5천만 원 있으면 매월 소득이 313만 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자가 되려고 하거나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싶으면 재산을 최대한 주거용 재산으로 해놓는 것이 좋아요. 만약 어디에서 돈이 크게 들어올 일이 생겼다 하면 그 돈을 전세금 올려주는 데 쓰는 것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겠죠. 대출을 먼저 해서 집을 사거나 전세금 올려주고 돈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대출한 것은 재산에서 빼주기도 하고 요즘 대출 이자도 저렴하니까요. 그 다음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이에요.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본재산 공제와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기본재산 공제는 수급자분의 재산에서 해당 금액만큼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6곳은 재산에서 6,900만 원을 빼주고 도외시 같은 경우에는 4,200만 원, 도외구는 3,500만 원을 빼줘요. 만약 재산이 공제액 이상이면 해당 재산에 대한 환산율로 환산을 하죠. 예를 들어 광주에 7천만 원짜리 집이 있다고 했을 때 이분은 6,900만 원을 기본재산 공제 받아서 재산에서 빠지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곱해서 월소득 1,400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내 모든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해야겠다 하면서 내 모든 재산을 다 주거용 재산으로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만들어서 주거용 재산이 해당 한도액 이상이면 일반 재산으로 환산해요. 예를 들어 목포시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1억 원 주택을 보유했다 했을 때 이걸 주거용 재산 한도액인 9천만 원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는 1천만 원을 나눠서 계산을 해야 해요. 그래서 9천만 원 중 4,200만 원은 기본 재산 공제로 해서 재산에서 빼주고 나머지 4,800만 원만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1천만 원은 일반 재산 환산율 4.17%로 곱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그런데 수급자분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 재산으로 반영을 하니까 이 점은 유의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수급자가 되려면 최대한 재산이 기본재산 공제액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재산이 공제액을 넘겼다 하면 집값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넘기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르고 수급자가 됐다 하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에 따라 다르게 받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실 때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가세요. 제가 예전에 올려둔 자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사 가실 일 있으실 때 오늘의 자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